근데 전 장기 투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장기 투자는 사실은 물린 분들이 핑계 대시는 경우가 많죠. 사실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처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종목을 10만 주 가지고 있다. 100만 주 가지고 있다, 1000만 주 가지고 있다, 장기 투자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 당장 악재가 있는데 굳이 왜 그걸 의리를 지켜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악재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 나와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잦은 매매를 전 종용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뭐 어쨌든 악재가 있을 때 들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분에게 제가 쓴 책을 선물로 좀 드리죠. 선물로 받으시고 좀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게 되면 나머지 무료로 공개된 글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은 지금 기본적으로 악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 종목이에요. 악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전에는 홈쇼핑이라고 한다면 좀 희소 가치가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채널 하나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고요. 또 뭐 홈쇼핑에서 뭔가 하나 올리게 되면 정말 대박이 났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경쟁자들이 많아요. 홈쇼핑 채널도 정말 많아졌고 또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무슨 뭐 유튜브 스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구라는 것들을 해서 또 이만큼 그 시장을 또 이렇게 빼앗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경쟁도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뭐 단 한 개도 무료 배송, 마켓컬리 새벽 배송, 어저께 신청한 물건이 오늘 새벽에 내 문 앞에 뭐 이런 식으로 또 총알 배송도 있죠. 쿠팡 총알 배송 이래가지고 너무 이쪽에다가 비중을 크게 두다 보니까 점점 소위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대형 네 개 정도의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탑 네 개를 가지고 본다면 사실 매출은 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48%, 어차피 인터넷 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48%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익은요? 이익이 늘어난 게 아니라 손실이 1조 2,200억으로 더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800억이 더 늘은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만큼 영업 환경이 아주 스트릭트해지고 있다.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너도 나도 배송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출혈이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런 영업 환경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실적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미래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면 이제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을 보면 주로 가전제품, 특히 에어컨,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에어컨은 뭐 어차피 지구 온난화로 가니까 뭐 에어컨 많이 팔렸을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에어컨도 그렇고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일단은 내구재에 속하죠.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올해 산 거 내년에 또 사고 내후년에 또 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산 사람들은 시장에서 사라지는 분들이고 새로 사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으로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작년 7월부터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졌었어요. 힘들어지면서 기업들을 좀 이렇게 독려해야 될 판에 매연 나온다고 해서 공장 중단하라는 얘기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못했어요.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하게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좀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공기청정기가 좀 많이 팔린 거예요. 지금 이제 무역 전쟁이 만약에 해결된다면, 만약입니다. 해결된다는 얘기는 아니라 만약에 해결된다면 결국은 이 공기도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공기청정기 매출을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느냐, 올해 같은 공기청정기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 종목은 조금 색다르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써드리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각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술적 분석 지난주 거 보셨죠? 지난주 거는 뭐가 관련해 있는 거냐면 각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추세선의 각도만 봐도 앞으로 더 떨어질 건지 오를 건지를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전사면에 쪽에 있는 각도를 보면 아주 깔끔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각도가 그냥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이 각도 그리는 법은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이때부터 이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최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도는 정상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각도를 정상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각도가 무뎌지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각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방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휙 던졌을 때 쭉 날아간다는 얘기는 방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바람이 막 불면 가다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방해가 있을 때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방해가 없었다면 이런 각도가 됐어야 되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각도가 무뎌진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각도하고 요 각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분명히 전에 있었던 각도는 정상각에 가까웠는데 뭔가 또 좀 찍어 누르는 힘이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상승 장악형이다 뭐 이런 거에 자꾸 매달리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봉 하나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흐름, 각도 같은 것들은 여러 개의 봉을 갖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작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각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다라는 것이 제 이 종목의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각도가 지금 무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각도가 상승 각도가 정상각을 찾고 조정의 각도가 오히려 무뎌질 때 그때 매수 시기를 노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